자, 오늘 2차 전지가 장중에 좀 상승을 해주나 하더니 우리나라 시장이 또 지수가 약간의 급락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도 이 윗꼬리가 또 크게 달리는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저 단타를 치거나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 이 10만 원대 돌파를 했을 때 이때 이거 기술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단기적인 타점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장기적인 파동 관점으로 볼 때 고점이 나온 것이냐? 아직은 전혀 아직 안 나왔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타점과 중장기 타점들을 잘 잡아가야 합니다. 일단은 오늘 아까 제가 이 타점 관련한 영상도 진행을 했고 또 문자로도 다이렉트로 좀 알려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이 지금 눌릴 수밖에 없는 자리, 그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3.4% 정도 눌리는 자리, 또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종목들에 대한 외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또 쏟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시장이 단기적인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운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분명 어느 정도 시장은 좀 과열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장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이제 지수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횡보 구간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눌리더라도 일단은 지금 초기 단계에선 같이 눌려 나가겠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못 올라갔던 특히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로 지금 수급들이 계속 집중되어 왔던 부분들이 조금은 분산되면서 분명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 2차 전지 섹터에게 저는 무조건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지금 이런 하락에 여러분 너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쫄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 관점에 대한 상승 파동으로 볼 때는 아직은 한 번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 조정이 올지를 또 그런 조정이 오는 타이밍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있을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구간은 절대 고점이 아니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갑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 스스로에게 좀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때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 추세를 계속 이어왔던 건 외인과 기관들의 자금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뚫으면 뚫을수록 개인들의 이제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올라가는 척하다가 항상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구간들을 돌파할 때마다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전날 이렇게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거면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절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모든 종목에 관여를 합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지수 자체가 오늘 2% 가량 어제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는 그리고 또 여기 가격대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횡보장이 진행되잖아요. 저는 그때가 진짜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계속 쭉쭉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은 수급들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는 그렇게까지 중요 지표들에 대한 내용을 볼 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국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고 최근에 정상회담에다가 또 지금 그 금리 인하에다가 또 2차 전지가 최근 뭐 삼성 SDI가 또 테슬라 ESS 저장 장치에 대한 뭐 협의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어떤 종목들의 호재가 나오면 2차 전지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에코프로 아직도 누군가는 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가 과열돼서 그때 올라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친 듯이 매수했을 때 이때 말이죠. 고점에 대한 신호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어떤 증권사들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기만 하면 사람 막 죽일라 그랬잖아. 그리고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갑자기 공매도 탓을 해.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과열되고 열풍이었고 막 2차 전지가 뭔지 공부를 하고 막 음극재를 공부하고 양극재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미래의 먹거리다.' 해서 무조건 무한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좀 정신 차리고 상승에 대한 추세, 이 추세가 끝나기 전에 또 조정이 오고 또다시 올라가는 그 흐름에 이런 단기적인 등락폭들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을 대응하다 보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그 손실을 최대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볼게요. 에고프로 차트를 보면은 에고프로 비행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리고 아직 이 3파 장기적인 고점 단계가 나오려면 멀었고 이런 식으로 등락폭이 나올 때 이런 등락폭에 대한 대응을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는 우여곡절 그 끝에 조정을 다 견디면서 어떻게 막 한 40% 수익을 봤어.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진짜 80% 혹은 100% 150% 수익을 더 크게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등락폭 변동성이 큰 장이에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린 이런 대응을 통해서 조정이 나오는 그 시점에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이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3파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단 홀딩을 해야 되고요. 이 3파 고점이라는 건 이 단기적인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저는 단기적인 3파 고점이 나왔다 보고 있고 제가 오늘 분명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매도를 하라고 했고 다시 잡을 준비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하는 중요 타점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대처와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리가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라이브 방송을 켜서든 항상 또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던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텐데 사실 직장 다니시고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평일에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키기 전에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타점들 놓치면 안 되는 타점들 오늘과 같은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 포함해서 제가 문자로 이런 중요 타점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마 많아도 한 달에 최소 2번 많아봤자 4번 타점이라는 게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또는 에코프로 BM의 에코 이 딱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에코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문자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히 저장을 좀 해 놓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아직도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특히나 스타벅스 커피나 막 교촌치킨 이런 거 많이 보내시거든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걸 받는 순간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는 괜찮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에코라고 저에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런 관점을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이런 걸 왜 이런 걸 왜 공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미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제가 미증시도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습니다. 바빠요. 여러분들 정말 바쁘게 제가 살고 있으니깐요.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제가 이 타점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또 정보들이나 각종 미증시나 코인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나갈 만한 종목들 중요한 정보들은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같이 공유를 좀 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여를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생은 세옹지마다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매매법으로 손실만 정말 커지고 빚도 생기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전환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공부를 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타점이라는 걸 잡아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됐거든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가면서 노하우들을 또 우리가 또 인생에 또 좋은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더 좋은 이런 그림들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